정말 중요한 내용 같은데 우리가 잘 모르고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결국 우리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거든요. 아낄 수 있는 돈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 시간하고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지금 얼마나 우리가 세금에 대해서 무지한지.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하려면 이걸 알면 얼마나 많은 돈을 아낄 수 있을지 한번 계속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가 계속 이 순간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는데 늘 제가 하는 말과 글 쪽에 늘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다음에 나중에 라고 미뤄왔던 일들이 결국 우리가 죽고 나서도 못하게 될 거라는 얘기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을 열심히 하시다가 좋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의도한 건 아닌데 문제를 자꾸 내게 되는. 세무에서는 OX였지만 오늘은 누군지 한번 맞춰보는 말을 심각하게 더듬었고요. 왕따였어요. 중학교를 자퇴했고요. 대학교를 떨어졌지만 재수해서 어떻게 가긴 갔어요. 그리고 졸업을 하고 뭐 일자리를 여러 별 볼 일 없는 일자리를 전전하다가 친구의 아버지가 소개시켜준 특허국에 말단 사원으로 취직을 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말 유명한 사람이고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네? 바이든? 그런 허접한 사람이 아닙니다. 미국의 대통령 따위에 비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말을 더듬었다는 사람 많죠. 저도 뭐 말을 더듬기도 합니다. 천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천재라고 하죠.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나서 버림받았고요. 입양됐고요. 대학을 때려쳤습니다. 워낙 대학을 때려친 사람은 많아요. 그리고 마약을 했고요. 히피적으로도 살았습니다. 이 사람도 여러분들이 다 아는 사람입니다. 정말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이 정도의 스펙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많아요. 이걸 스펙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결핍 장애 아닌가요? 장애. 부족함들잖아요. 그들이 가진 부족함들이 어떤 결과물을 냈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인가도 말씀드렸죠. 세상에는 교육받은 바보들이 너무 많아요. 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좋은 일을,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전도 유명한 물리학과의 학생이었는데 2학년 때, 그러니까 21살, 22살 때 갑자기 이제 근육이 굳어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이제 전신 마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진단을 했어요. 루게릭이라는 야구 선수가 이 병에 걸렸는데 이 병에 걸리고 나서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2년이라. 6개월 만에 죽는 사람도 있고 제일 길게 산 사람이 10년이었어. 그래서 진단을 했을 때 보통 2년 정도 산다. 그런 진단을 받았어요. 2년 생존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했고요. 심지어 결혼도 했고요. 결혼하고 아이도 셋이나 낳았어요. 그리고 55년을 살다가 죽고.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분도 정말 유명한 분이에요. 재작년에 돌아가셨어요. 2018년까지 사셨거든요. 아시는 분?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맞아요. 스티븐 호킹 박사님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가 사랑에 대한 모든 것. 이 사랑에 대한 모든 것이라는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스티븐 호킹 박사의 일대기를 다룬 것 같지만 사실은 그의 아내 제인의 얘기를 중적으로 다룬 거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영화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영화들은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좀 떨어질 수 있겠지만 이 영화를 보면서 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여러분이 20살, 1~2살에 2년밖에 못 산다는 진단을 받아서 네 몸이 이제 굳어가고 2년 뒤에 죽을 거야 라는 말을 들었다면 내가 하던 공부를 계속 열심히 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사랑하는 남자와 과연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결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아이를 낳을 생각을 할 수 있어. 보통 우리 드라마 보면, 심파 드라마들 보면 불치병에 걸리면 보통 이제 이별을 통보하죠. 뭐 이렇게 알리지 않고 이별을 통보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어쨌든 그 상대방에게 아픔을 주기 싫어서라도 함께 하고 싶어 하지 않죠. 저 같았으면 정말 아파서 죽기 전에 먼저 죽어버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가 느낀 절망감은 이 영화에서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어마무시한데 그 절망감을 잡아준 건 제인이었어요. 특이하지만 똑똑한 남자를 사랑하게 된 제인이, 그가 진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놓인 걸 알면서도 결혼을 강요했고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제인이 붙잡았어요. 몸이 점점 굳어가서 이제 휠체어에 앉아서 지낼 수밖에 없는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셋이나 낳을 수 있을까라는, 그 영화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제인이 외도를 한 거 아니냐. 실제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이혼을 하고 뭐 이렇게 지내는 게 있는데, 스티븐 호킹 박사는 아까 그 모습으로 살면서도 유머 감각을 잃지 않았어요. 모든 강연에서 사람들을 웃겨줘요. 정말 유쾌한 분이셨거든요. 몸도 가누기 힘든 그 상황에서도 모험을 즐겼다는 거예요. 자기가 출연 제안을 해서 드라마에서 출연도 하기도 하고 무중력 체험도 하기도 하고 3000m 상공에서 자유낙하를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무려 7번이나 했다. 보통 사람들도 하기 힘든 일들을. 그러면서 그가 한 일은 어마무시하지만
제가 오늘 강의에 설명드리기에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들이지만 그런 몸을 가지고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미래를 걱정했다는 거예요. 2015년인가 앞으로 100년 안에 우주의 식민지를 개척하지 못하면 지구는 멸망할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주를 개척해야 되고 AI가 우리 시대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끊임없이 하시던 분이었어요.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50년으로 줄였어요. 50년 안에 개척하지 못하면 지구는 멸망할 거라고 계속 걱정하셨던 거죠. 여러분들은 절망이라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나요? 절망적이요? 저는 있거든요. 제작가도 있었고요. 저 정말 절망적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더 이상 살아갈 자신이 없다라는 생각까지 했었어요. 근데 스티븐 호킹 박사를 알고 난 뒤로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사지육신 멀쩡하고 말을 할 수 있고 걸어 다닐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지금 내 모습이 절망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도대체 우리는 어떤 상황이 절망적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절망하지 마시라. 스티븐 호킹 박사가 정말 많은 어록을 남겼는데 그 중에 가장 정말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우리한테 와닿을 말이 정말 많은데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자유롭지 못한 내 육체와 달리 나는 내 정신 안에서 무한히 자유로웠다. 그리고 블랙홀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다가 한 번도 밝혀지지 않았던 사실들을 다 밝혀내시고 어떻게 즐겁지 않을 수 있냐는 거죠. 인생이 항상 이렇게 즐거울 수 있는데 근데 우리는 모두 다 즐겁지 않아요. 모두 다 힘들고요. 내 지금 삶이 절망적이라고 생각해요. 지난주에